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냉전이 만들어지고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가 된 동아시아의 열전, 즉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46년부터 49년까지 전개가 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50년부터 53년까지 전개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세 번째로 베트남 전쟁도 이 파트에서 수업을 해야 되지만 베트남 전쟁은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국공내전입니다. 이 국공내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항복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힘을 모을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은 없듯이 장제스의 국민당이 중국 본토를 먹느냐 아니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먹느냐 중국 내에서는 내전의 분위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내전을 막기 위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마셜 장군을 중국에 파견하여 이 둘 사이에 정전 협정을 체결하게 하거든요. 이러한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인표가 국민당을 공격함으로써 이 둘 사이에 국공내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러한 국공내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군이 내전의 분위기를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둘의 전력 차만 봐도 국민당이 훨씬 셌고 국민당이 공산당을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산당의 본거지였던 예난을 국민당군이 점령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까지 점령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전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중국 공산당군이 우세하게 되고 국민당군이 위축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를 공산당과 국민당의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산당의 측면입니다. 공산당이 점령지에서 경자유전, 즉 경작자가 토지를 갖는다는 원칙하에 친일지주라든지 악질지주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이런 토지개혁 등으로 민중의 지지를 공산당이 확보하게 되고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당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련이 만주 등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를 공산당에게 넘겨주게 됨으로써 공산당군의 전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공산당의 측면을 받고 두 번째로 국민당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당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통화를 남발하는 등 경제 정책의 실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국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그 국민당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게 되거든요. 결국 최후의 승자로서 공산당이 이 대전의 승자로 남게 되고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 49년 10월 1일 현재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 선포하게 되고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등등은 이 타이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국공내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의 배경을 보면 동아시아를 둘러싼 냉전 체제가 심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이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안에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게 되는데 태평양 지역 방어선 여기까지는 자유주의 진영을 지키겠다는 선에서 타이완과 우리나라 한국이 제외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한은 전쟁에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중국과 소련의 지원 아래 전면 남침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6.25 전쟁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거든요. 이 낙동강 방어선은 수능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메가더와 국군, 유엔군의 노력으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1950년 9월 15일에 실행되게 되고 결국 성공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인천 상륙작전도 수능 한국사 기출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하지만 중국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망하고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였던 중국의 국경이 맞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게 됐고 이 전쟁이 만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틈을 노려가지고 중화민국, 타이완의 장제스 등이 중국 본토 수복을 걱정했기 때문에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결국 서울이 재함락되게 되거든요. 이때를 일사후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게 되고 약 2년간의 휴전 협정 끝에 결국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전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런 6.25 전쟁의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영향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를 보면 전쟁터였기 때문에 국토의 황폐화가 발생하고 이산 가족이 발생하게 됐으며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1953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직까지 한미 동맹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시간이랑 많이 겹치거든요. 51년도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미국과 이 미일 안보조약 또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같이 체결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동맹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경찰 예비대가 조직되기도 했으며 이게 나중에 54년도에 현재도 남아있는 이 자위대로 개편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전쟁 특수를 통해 엄청난 경제 호황을 이루게 되거든요. 당시 일본 총리도 6.25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일본은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6.25 전쟁은 일본에게 신의 한 수였거든요. 당시 미국인 쇼군이었던 메가더가 이 일본을 완전한 농촌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결국 엄청난 전쟁 물자를 지원받고 전쟁 무기를 생산한 일본이 엄청난 경제 호황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장제스의 타이완 중화민국과 국교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일화 평화조약이라고 하거든요. 52년도에 일화 평화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하지만 72년도에 이 평화조약이 취소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이 나중에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타이완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타이완의 전쟁 영향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중국이 이 6.25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게 되고 결국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를 타이완이 획득하게 됨으로써 중국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타이완이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던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교가 회복되기도 했으며 중국인데 중국은 참전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아들도 이 전쟁에서 죽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타이완 통일 기회를 상실하기도 했지만 이 사회주의권에서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이 전쟁에 병력을 지원할 만큼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에서 정치적 위상이 커지게 되고 또 국내 정치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나라가 통일된 직후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언제 또 내전이 그리고 언제 또 타이완이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외의 위기를 이용해서 국내 정치 통합 우리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힘을 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국내 정치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는 게 6.25 전쟁의 영향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